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이 시어머니가 악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 맞습니다. 이 이야기 속의 시어머니는 처음 들으면 누가 봐도 고약하고 심술궂은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끝날 무렵 여러분은 반드시 생각을 바꾸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눈물도 흘리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조금만 참고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때는 조선 후기 경상도의 한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그의 여름은 유난히 가물었습니다.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우물이 말라갔습니다. 가을이 되어도 들판에는 거둘 것이 없었습니다. 흉년이었습니다. 그것도 마을 어른들이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 한 큰 흉년이었습니다. 흉년이 들면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것은 인심입니다. 마을과 마을 사이 산길에는 굶주린 유민들이 떼를 지어 다녔습니다. 낮에도 무리를 지어 다니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짐을 빼앗고 밤이면 인적 드문 곳에서 노략질을 했습니다. 관아에서 포졸들을 풀어 단속을 했지만 굶주린 사람들의 수가 워낙 많아 막을 재간이 없었습니다. 혼자 산길을 걷는 것은 짐을 빼앗치는 정도로 끝나면 다행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그 흉흉한 시절 한 여자가 길을 나서야 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옥분이었습니다. 나이 22, 시집 온 지 3년 된 새댁이었습니다. 그녀의 친정 어머니가 병환으로 위독하다는 정갈이 왔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받은 친정 소식이었습니다. 옥부는 시어머니에게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친정에 다녀오게 해달라고, 어머니가 위독하다고, 한 번만 허락해달라고. 시어머니 조씨 부인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부는 눈물이 터질 것 같은 마음을 겨우 참으며 안채로 들어가 고운 옷을 꺼냈습니다. 3년 만에 친정 어머니를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곱게 단장하고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조씨 부인이 안채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한 일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옥분이 펼쳐놓은 고운 옷을 가져다가 마당 구정물통에 집어넣었습니다. 옥분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보는 앞에서 그 아끼던 옷이 검고 텁텁한 구정물에 잠겼습니다. 조씨 부인은 그것을 건져내 질펀하게 젖은 채로 옥분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걸 입고 가거라. 그리고 창고 쪽으로 걸어가더니 거기서 커다란 보따리 하나를 끌고 나왔습니다. 썩은 겨가 가득 든 보따리였습니다. 겨는 곡식의 껍질인데 그것도 오래 묵어 썩기 시작한 겨였습니다.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퀴퀴하고 텁텁한 발효 냄새. 가까이 가기 싫어지는 그런 냄새였습니다. 조씨 부인은 그 보따리를 옥분의 머리 위에 얹으며 말했습니다. 이걸 머리에 이고 가거라. 길에서 절대 내려놓지 마라. 냄새가 나도 참고 가야 친정에 갈 수 있다. 옥분은 그 자리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년 동안 갖은 구박을 견뎌온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러나 이건 정도가 달랐습니다. 위독한 친정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길에 구정물에 적신 옷을 입히고 썩은 겨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가라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보면 무슨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보일 것이 분명했습니다. 옥부는 묻고 싶었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냐고.
무슨 죄를 지었느냐고. 그러나 조 씨 부인의 눈빛 앞에서 그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 뭔가 단단하고 차가운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분노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옥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옥부는 구정물에 젖은 옷을 입고 썩은 겹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피눈물을 삼키며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날 조 씨 부인은 대문 앞에서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표정이 어땠는지 옥부는 보지 못했습니다. 돌아볼 기운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썩은 겹보따리가 옥분의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도대체 그 보따리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그리고 조 씨 부인은 왜 며느리를 그렇게 만들어 보냈을까요? 지금 바로 다음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조 씨 부인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려면 그녀의 삶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녀는 경상도 안동 인근의 작은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집안은 넉넉하지도 가난하지도 않은 평범한 농가였는데 16세 이 마을의 부유한 집안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그러나 시집 온 지 2년 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30도 안 된 나이에 청산과부가 된 것입니다. 그때 조 씨 부인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갓난아이였습니다. 주변에서 개가를 권했습니다. 친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조 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집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을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30년이 지났습니다. 조 씨 부인은 그 30년 동안 남자 몫의 일까지 혼자 해냈습니다. 논밭을 일구고 소를 키우고 장을 봐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어떤 해에는 인근 마을까지 나가 장사를 했고 어떤 해에는 직접 들에 나가 일꾼들과 함께 농사를 지었습니다. 세상이 그녀를 쉽게 대할 때마다 그녀는 2배로 단단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2가지로 불렀습니다. 여장부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고 칼날 같은 여자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둘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 자라서 장가를 들었고 그 아들의 아내가 바로 옥분이었습니다. 옥분은 가난한 선비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알았고 손재주가 좋았으며 마음씨가 여렸습니다. 첫눈에 봐도 시집살이를 버텨낼 타입이 아니었습니다. 조 씨 부인은 그런 며느리를 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조 씨 부인의 방식이었습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견디게 하는 것,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삼키는 법을 가르치는 것. 그래서 3년 동안 조 씨 부인은 며느리에게 단 한 번도 살갑게 굴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우물물을 길어오게 했습니다. 빨래는 항상 냇가에서 손으로 빨게 했습니다. 밥상 차림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을 물리고 다시 차리게 했습니다. 옥분이 친정을 그리워하는 눈치가 보이면 시집 온 여자가 친정 생각은 무슨 친정 생각이냐며 매정하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나 조 씨 부인이 며느리를 관찰하고 있었다는 것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옥분이 새벽 우물물을 기르러 나갈 때 조 씨 부인은 창호지 너머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옥분이 한겨울에도 냇가에서 빨래를 할 때 조 씨 부인은 아무도 모르게 부엌에서 따뜻한 물을 데워놓고 기다렸다가 옥분이 들어오면 마침 물이 남았다며 발을 씻으라고 내주었습니다.
옥분이 잠든 줄 알고 몰래 우는 소리가 들릴 때 조씨 부인은 그 방 앞에 서서 한참을 서 있다가 발소리를 내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옥분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 저녁 정갈이 왔습니다. 옥분의 친정 어머니가 병환으로 위독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그 정갈을 받아든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빠르게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며느리를 보내야 한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산길은 혼자 가기에 너무 위험합니다. 흉년이 든 올해 산길에서 노략질 당한 사람이 벌써 여럿이었습니다. 고운 옷을 입고 반듯하게 차려입은 여자가 산길을 혼자 간다면 그것은 도적들에게 나를 놀이소설하고 알리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수행하는 사람을 붙여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이 흉년의 일꾼들을 데리고 가면 그것도 오히려 표적이 될 뿐이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그날 밤을 꼬박 새우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기 전 창고로 나갔습니다. 조씨 부인이 날이 밝기 전 창고에서 가져온 것이 무엇인지 이제 여러분은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러나 그 썩은 겹보따리 안에 그녀가 밤새 무엇을 숨겨 넣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조씨 부인이 하룻밤 사이에 몰래 준비한 것이 밝혀지는 순간 여러분의 눈물샘이 열리게 될 겁니다. 옥분이 길을 나선 것은 아침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이미 두려웠습니다. 구정물에 젖었다가 마른 옷은 굳어 있었고 냄새가 났습니다. 머리 위의 보따리에서는 더 심한 냄새가 났습니다. 썩은 겨의 쉰내가 아침 공기 속에서도 선명하게 올라왔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날 때 이웃집 할머니가 옥분을 보았습니다. 그 할머니는 옥분의 얼굴은 알아봤지만 그 행색에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옥분은 그 시선을 등에 받으며 걸었습니다. 서럽고 또 서러웠습니다. 3년 동안 시어머니에게 갖은 구박을 받으면서도 옥분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참아야 한다. 버텨야 한다. 언젠가는 알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날 아침 그 다독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째서 나는 이런 꼴을 하고 친정에 가야 하는가.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닦으면 더 많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나무들이 우거진 그 길은 한낮에도 그늘이 지는 곳이었는데 이른 아침엔 서늘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풀숲에서 이슬이 떨어지는 소리, 새들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날이었다면 아름다웠을 풍경이었지만 그날 옥분에게는 그 모든 것이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 때였습니다. 앞쪽 길이 굽어지는 지점에서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웅성웅성하는 소리였습니다. 옥분은 발걸음을 늦추었습니다. 그리고 구비를 조심스럽게 돌아보았습니다. 유민무리였습니다. 남자들 5이었습니다. 모두 허름하고 지쳐 보이는 행색이었지만 눈빛이 사납게 빛났습니다. 그들 중 하나가 길 한복판에 앉아 있었고 나머지는 서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옥분은 그 자리에서 멈추었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돌아가면 친정 어머니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냥 지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저 5명 사이를 혼자 뚫고 지나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옥부는 눈을 감고 잠깐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발을 떼었습니다. 그들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머리 위에 보따리에서 바람이 불자 냄새가 확 올라왔습니다. 옥부는 그것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민들이 옥분을 발견했습니다. 한 명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옥분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가까이 오더니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코를 찡그렸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차례로 코를 막거나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한 사람이 옆 사람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보따리 쪽을 가리켰습니다. 맨 앞에 섰던 남자가 투덜거렸습니다. 에이, 썩은 거름짐이잖아. 다른 사람이 침을 뱉었습니다. 가져봤자 쓸 것도 없겠네. 그리고 그들은 옥분을 한번 훑어보더니 천천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옥분은 그 사람들 옆을 지나치면서 숨을 참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한 발씩 한 발씩 그들을 완전히 지나칠 때까지 속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굽잇길을 완전히 돌아 그들의 시야에서 벗어나는 순간 옥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옥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이 보따리를 들려보냈는지를. 고운 옷을 입고 단정한 차림으로 길을 나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 5명이 그냥 지나쳤을까요? 짐을 빼앗기는 것으로 끝났을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일이 벌어졌을까요? 옥부는 머리 위에 보따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여전히 지독하게 냄새가 났습니다. 그러나 그 냄새가 아까와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옥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보따리를 다시 머리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음을 떼었습니다. 그날 오후 옥부는 산을 다 넘었습니다. 아직 친정까지는 반나절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구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그녀는 걸으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해서, 3년 동안의 그 시간들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아침 구정물에 적신 옷을 건네주던 그 손에 대해서. 그 손이 떨고 있었다. 이제야 생각났습니다. 옷을 건네줄 때 조씨 부인의 손이 아주 조금 떨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옥부는 분노로 읽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른 가능성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것이 분노가 아니라면 무엇이었을까요? 옥분이 마침내 친정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쓰러져 있는 어머니를 보며 통곡하다가 보따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보따리를 여는 순간 옥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썩은 겨 안에서 나온 것이 무엇이었는지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분이 친정에 도착한 것은 해가 뉘엿뉘엿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친정집 대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깊고 거친 기침이었습니다. 옥부는 대문을 밀고 들어가다가 그 기침 소리를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발이 멈췄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이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어머니의 기침 소리조차도. 그것이 지금 이렇게 가까이 들리는데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옥부는 마당을 가로질러 어머니가 누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여위어 있었습니다. 눈에 띄게 여위어서 3년 전에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눈을 감고 누워 있다가 인기척에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옥분을 보았습니다. 옥분아. 그 한마디에 옥분은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옆에 주저앉아 두 손을 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3년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새벽부터 걸어온 발의 통증도, 아까 유민들 앞에서 참았던 두려움도, 구정물에 적신 옷을 입고 걸어온 수치심도, 그 모든 것이 어머니의 손을 잡는 순간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옥분의 어머니도 울었습니다. 말없이 딸의 손을 꼭 쥐고 울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어머니의 기침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옥분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에게 물을 드리고 이부자리를 고쳐드렸습니다. 그리고 마당으로 나와 머리에 이고 온 보따리를 내려놓았습니다. 보따리를 마당 한쪽에 내려놓으면서 옥분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엇인지 확인해 봐야겠다고. 유민들을 통과할 수 있게 해준 것은 고마웠지만 그래도 이 냄새나는 보따리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알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옥분은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겉에서 썩은 겨가 쏟아졌습니다. 냄새가 확 올라왔습니다. 옥분은 코를 막으며 겨를 조심스럽게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무언가가 나왔습니다. 기름종이로 겹겹이 싼 꾸러미였습니다. 냄새 하나 배지 않은 두껍고 정성스럽게 감싼 꾸러미. 옥분은 그것을 풀었습니다. 첫 번째 꾸러미 안에는 산삼이 들어 있었습니다. 크고 오래된 것이 세 뿌리. 흙이 아직 붙어 있는 채로 젖은 이끼에 쌓여 신선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한 뿌리에 얼마를 호가하는 것인지 옥분은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크기의 산삼이 세 뿌리라면 어머니의 병환을 고치고도 남을 귀한 것이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옥분은 손이 떨렸습니다. 두 번째 꾸러미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엽전 꾸러미가 들어 있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감, 세어보지 않아도 상당한 금액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친정이 한동안 굶지 않아도 될 만한, 아니 그 이상의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꾸러미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편지가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는 조씨 부인이 쓴 것이었습니다. 글씨가 단정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말하는 것처럼 군더더기 없이 짧고 명확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사돈어른, 이 못난 며느리가 내 구박을 견디느라 고생이 많았소이다. 그 아이가 흉한 행색으로 찾아왔다면 이 험한 세상에 길을 무사히 건너왔다는 뜻이요. 부디 이 약재로 털고 일어나 우리 옥분이 효도 좀 받으시오. 내 며느리는 내가 책임지겠소. 옥분은 그 편지를 읽다가 읽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마지막 문장 앞에서 눈물이 흘러 글씨가 번졌기 때문입니다. 내 며느리는 내가 책임지겠소. 그 한 줄이었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부드러운 말 한마디, 위로 한마디 없었던 그 여자가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 며느리는 내가 책임진다고. 옥분은 마당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방 안에서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에서는 저물어가는 하늘이 붉었습니다. 그 붉은 하늘 아래서
옥부는 3년 동안 원망했던 그 사람을 처음으로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겨울 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들어올 때마다 부엌에 따뜻한 물이 남아 있었던 것, 새벽에 우물물을 길어오면 어느새 부엌에 밥이 차려져 있던 것, 몸이 아파 누워 있을 때 방문 밖에서 한참 기척이 나다가 사라지던 것, 그것들이 모두 조씨 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는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조씨 부인이 그 보따리를 준비하던 그날 밤 그녀가 혼자 창고에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왜 친정 사돈에게 직접 보내지 않고 굳이 며느리를 통해 이렇게 보냈는지 그 진짜 이유가 밝혀집니다. 옥분이 친정에서 사흘을 머물고 돌아왔을 때 조씨 부인은 마당에서 콩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옥분이 대문을 들어서자 조씨 부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조씨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콩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은 짐을 내려놓고 마당 중앙에서 조씨 부인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이마가 흙에 닿도록, 그리고 그 자세로 한참 있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콩을 고르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참이 지나서 말했습니다. 어서 일어나거라. 땅 차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옥분에게 그 말은 3년치의 위로였습니다. 나중에 마을 어른들을 통해 그날 밤의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조씨 부인이 창고에서 보따리를 준비하던 그날 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혼자 창고에 들어가 먼저 썩은 겨 자루를 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기름종이를 여러 겹 깔았습니다. 습기가 안쪽으로 배어들지 못하도록, 냄새가 안으로 스며들지 못하도록. 그런 다음 그녀가 꺼낸 것은 오래된 단지 하나였습니다. 그 단지는 남편이 죽은 뒤 조씨 부인이 30년 동안 혼자 지키며 모아온 것들이 담긴 단지였습니다. 흉년이 들어도 팔지 않고 아들을 장가 보내면서도 쓰지 않고 단지 하나만을 위해 30년 동안 조금씩 모아온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산삼이었고 엽전이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그 단지를 열어 그것들을 꺼내 기름종이에 싸면서 밤새 혼자 일했습니다. 누가 도와주려 해도 막았습니다. 혼자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조씨 부인이 며느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의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직접 보내지 않았냐고요? 거기에는 조씨 부인만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만약 조씨 부인이 사람을 시켜 직접 친정에 약재와 돈을 보냈다면 가난한 선비 집안인 친정이 그것을 받았을까요? 부잣집 시댁에서 돈을 받는다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 거절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것이 조씨 부인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가 직접 걸어서 가져온 것이라면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고생고생해서 가져온 것을 거절하는 것은 딸의 정성을 거절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친정어머니가 그것을 거절할 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씨 부인은 며느리의 손을 빌렸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보따리를 직접 지고 산을 넘어오게 했습니다. 그래야 친정이 그것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길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 위험을 막는 방법도 함께 보따리에 담았습니다. 고운 옷 대신 구정물 적신 옷을, 단정한 차림 대신 냄새나는 짐꾼의 행색을, 그것이 며느리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조 씨 부인은 그 모든 것을 계산하면서도 단 하나를 알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지였습니다. 구정물에 적신 옷을 입고도 울지 않고 길을 나설 수 있는지, 유민들을 만나도 도망가지 않고 그 사이를 걸어 지나칠 수 있는지,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절을 하고도 원망 없이 돌아올 수 있는지. 3년 동안 조 씨 부인이 며느리에게 가르친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예쁜 옷을 입고 걷는 것이 아닙니다. 냄새나는 길도 걷고 무거운 짐도 지고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조 씨 부인은 3년 동안 며느리에게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말이 아닌 삶으로. 그리고 그날 옥부는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마당에서 절을 올리고 일어선 옥분의 눈빛은 3년 전 이 집에 시집 오던 날의 그것과 달랐습니다. 여리고 두려워하던 그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무언가 단단하고 고요한 것이 생겨 있었습니다. 조 씨 부인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콩을 고르는 손을 멈추지 않으면서 아주 작게 입꼬리를 움직였습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작은 미소였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때로 너무 늦게 알게 됩니다. 차갑게 대하면서 뒤에서 지키는 사람, 위로 한마디 없이 더 강해지도록 밀어붙이는 사람, 아무도 모르게 밤새 준비하고 아무도 모르게 창호지 너머로 바라보는 사람. 조 씨 부인이 며느리 옥분에게 준 것은 산삼도 엽전도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30년 동안 혼자 살아오면서 배운 것, 이 험한 세상을 버티는 방법이었습니다. 냄새나는 짐을 지고도 걸어갈 수 있는 힘,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고도 쓰러지지 않는 힘.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 3년을 기다렸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 하룻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 곁에도 어쩌면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말이 차갑고 표현이 서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는 사람. 위로 대신 더 강해지라고 밀어붙이는 사람. 칭찬 대신 더 잘할 수 있다고 채찍질하는 사람. 그것이 그 사람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누더기 속에 숨겨진 산삼처럼, 썩은 겨 속에 감추어진 금전처럼, 차가운 말 속에 담긴 따뜻한 마음처럼. 오늘 여러분 곁에 그 사람을 한 번 더 바라보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